되는데 또 돌을 빼고 돌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거 돌 결이 결이라고 하는데 저거는 좀 여기에 다 되게 그래서 여기 코로 내려 들어오는 거예요. 저거를 기계가 없애야 돼요. 기계가 없애야 돼요. 그런 길은 없어 당연히 없어요. 아니요, 기계가 똑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이거 사는 선인데, 아니 사진은 이 있고 그 관계 없이 이거 오면 오게끔 되어 있어요. 기계 없애야죠. 기계 있어서 기 없애주면요, 되게 낮에 저기가. 낮에 그 그냥 빠지거든요. 근데 저 여기 차가 다니니까 금동으로 연락이 있고 가운데가 조금만 나면 전동도 있고, 기차고. 설명 좀 해주세요. 뭐예요? 아니 제가 하는 거 왜 이렇게 공답도 문제가 아니, 무슨 어렵죠. 다른 제가 시작됐는데 금시라고 그러죠. 인터넷 보시면 감시의 감시를 만들고 국가한 제가 있는데 감시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특구사원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특구사원의 시험을 보는 기자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공을 자는 게 아니고 제 직업은 수의사입니다. 그리고 이쪽 공고장에 살았기 때문에 92년도부터 90년도 꽃바갈 때부터 자원봉사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책을 좀 봤어요. 하려니까 그래서 책을 보고서 종합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도 있고 책을 본 대로 안 맞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인터넷을 수습을 해서 인터넷 쫙 많이 보니까 중심에서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하니 특구 사원의 신호를 본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뭐가 맞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구도는 자연적으로 좀 특이하죠. 다른 데에 가시면 가운데에 열애가 있고, 그리고 양쪽에 보살이 있어요. 그게 원칙이죠. 예를 들어서 이쪽 분이 약사라고 하면 인광보살, 월광보살이 있자고, 특거라고 하면 문수보살, 보리보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열애 두 분이 보살 한 분을 협조해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구도는 세계에서 이렇게 특별합니다. 왜 그러냐는 것은 학자들마다 생각이 달라요. 어떤 학자는 뭐라고 하는 거니, 저 가운데 있는 부처를 그 다음에 가장 숭배했을 것이다. 그러면 뭐를 보니 관음보살도 보고 가장 숭배했을 것이다. 그래서 가운데 모셨다는 주장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분이 이 산이 주인이다. 이 산이 유경에 보면은 포타라카라고는 산이다. 그래서 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산에서 관음보살이 사는데 산의 주인이기 때문에 가운데서 모셨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중국에 간 영문 속도를 보니까 그냥 중국에 가니까 가운데가 열애가 있고 양쪽에 보살이 있어요. 그런데 크고 작고 보살이 있는데 크고 작고 큰 보살을 열애로 만들었을 거다. 모방이 있을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런 게 아니고 두 분을 같이 모시기 때문에 가운데 온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씩 각각 떼서 생각을 해다 한 3년분이 아니라 3분을 본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 만들었을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 뭐가 맞는지는 그들은 모릅니다. 언제 맹글었느냐? 학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마이브라고 그럽니다. 그것만 부정은 안 해요. 아무도. 제일 오래됐다. 구도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 안 씁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학자가 똑같이 얘기하는데 연대는 조금 편차가 있어요. 제일 오래됐다고 주장하는 분은 뭘 갖고 주장하는 거니? 저 손이 이렇게 돼 있다. 손이 이렇게 있고, 이쪽도 거기 있고.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많이 본 백제의 미술하는 표산 바이블, 북보 84호. 그건 어떻게 돼 있어요? 손이? 표산. 이쪽은 한쪽은 펴고 한쪽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은 이렇게 있어요. 이쪽은 거기 있고. 근데 서산마산들은 폈죠. 펴고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요. 여기 하나 되고 있고. 이걸 중국과 찾아보니까 중국에 546년에 마지막으로 만든 태용조 수강립을 칠금 석상이나
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주장한 학자는 546년경, 560년경에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가 있어요. 조금 늦게 본 학자, 인터넷에서 뭐라고 하는 거니? 국지라고 그럽니다. 국제시대의 국자라고 그러는데, 국제시대라고 하면 뭘 보는 거니? 옷이 포복식, 이렇게 넓어있던 옷이 좁아질 때입니다. 이 옷을 보면은 겉에 입은 옷이 어디까지고 여기 툭 있잖아요. 흰내까지가 옷이 이제 겉옷입니다. 흰내까지가 겉옷이고 밑에는 이제 근육이죠. 지금은 부처님이 다 밑에까지 옷 다 입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이렇게 놓고 하시면 우선 보면 여기가 이렇게 내려다가 이렇게 벌어졌죠. 이렇게 벌어진 이렇게 벌어진데 여기도 물론 벌어졌어요. 근데 여기까지가 큰 옷입니다. 여기 이렇게가 겉옷이에요. 근데 지금 부처님은 밑까지 다 옷이 밑까지 다 내려와요. 근데 그 당시는 여기가 겉옷인데 이 옷은 벌어졌어요. 이걸 봐서 이렇게 벌어졌던 옷이 공부를 때 만드는 거. 그래서 국지라고 하는데 국지는 550년부터 577년까지 있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546년이라면 여기는 577년까지 보는 겁니다. 좀 늦게 보죠. 조금 더 늦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건 6세기 중말로 보고 이제 7세기 초까지 보는 사람들 600년 경우를 보시는 분이 있는데 600년으로 보시는 분들은 뭘 보는 거니? 수나라부상으로 봐요. 수나라부상으로 본다면 이제 이곳이 이제 빠르게 있는데 그리고 3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목이 주름이 3개 나타나기 시작하니 전 3도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봐서 아니라고는 학자도 있고 기라고는 학자도 있는데 어쨌든 6세기 말로 보는 학자들이 제일 많아요. 중세부터 말로 보는 학자가 제일 많습니다. 이 부상은 백시대로 봐서는 6세기 중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많다. 이제 누구를 이렇게 생긴 거냐 또 문제입니다. 이제 전명이 뭐냐? 그것도 각자가 다 달라요. 이쪽 불상이 이제 우리가 보기엔 뭐 약불 지기 때문에 약사로 많이 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관음보살로 보고 저쪽 눈을 보는 건 이제 석가로 봐요. 근데 구국대 기대 장충 박사 시각 보셨죠? 그건 석가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2대 강광 박사는 저분은 아메타열을 봐요. 아메타열에 이분이 관음보살 약사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대신 문명대 교수는 이분을 석가로 봅니다. 석가, 저분이 다법을 이쪽 있는 분을 뭐라는 거니? 미으로 봐요.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로 봅니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제가 여기서 한 7년째 떠드는데 부처님 입만 열면 부처님 입을 안 열어요. 그러면 제가 자연히 말을 안 듣고 저도 모르고 하여간 학자들을 그렇게 본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저는 여기까지 이게 길이 아니고 지금 심했습니다. 하나가 쌓여서 여기가 묻혔습니다. 그 이게 정상이 제일 높고 저것짜리 높이가 3m 10cm. 그런데 그 당시에는 2m 였어요. 이만큼 1m가 묻혀졌는데 그때는 뭐를 본 거니? 몸을 봤어요. 몸을 사람을 산 이유로 봤을 거 아니냐, 학자들이. 요 각을 싣고 이 글자들이 약간 폈었어요. 근데 그 자리 공부하면서 이걸 타보니까 꽃이 나오고 전체 구도가 잡혔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볼 때는 상당히 미적 가치나 전체의 구도나 정정함이나 이런 거를 봐서 국보 300kg로 바꿨습니다. 언니 같은 경우는 2004년 8월 22일 날 국보 300kg를 승격이 됐어요. 근데 여기 있는 꽃이, 여기 부분이, 여기 연꽃이거든요. 여기 있는 꽃은 똑같아요. 똑같은 꽃인데, 연꽃이 연잎이 둥글이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가늘이 꽃이 올라가, 양쪽 다 내려요. 이렇게 막 꽃이 올라가면, 어떤 학자는 뭐라고 하니, 백지인들이 둥글이 기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꽃이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있어요. 단, 여기 있는 것은 아마 백제들이 만든 것 중에서 나머지 얘기가 좀 있을 겁니다. 카드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무예라면 가면은 발받침에 이 분위기가 좀 나오고, 그리고 이거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고구려의 무덤에 들어 나와요. 그림이 나오고 나중에 안 나옵니다. 우선입니다. 이거 볼 수 있고.
그래서 왜 만들었냐 하는 것은 아마 그 당시 기도를 위해서 만드냐 했느냐 그런 학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걸 세우려고 파보니까 주추가 바뀌고 있었거든요. 이쪽은 이쪽에 있었고 그쪽은 밖에 있었고 그걸 봐서 우리가 전시를 지향했었느냐 그래서 막 기도 있을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뭐가 맞는지 몰라요. 한참 손마다 보면 소설쓰는 것 같았어요. 뭐가 맞는지 몰라요. 하나도 뭐 이렇게 근거가 내줄 만한 게 없죠. 이 후자로 봐서 단 학자들이 쓴 논문에 표시된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뭐 질문 무리지나게 운동을 띄웠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고기가 따뜻하고 색종을 세웠었고 그리고 숫자는 깨져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세 개 있었어요. 저쪽이 4개, 저쪽도 4개, 하나, 10개 되는 거, 사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바뀌게 생겼어요. 여기가 있으면, 여기가 있으면 곱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바뀌게 적어서 여기 근처에 만들어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자연적으로 계산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왔을 때는 자연적 위에다가 뭘 넣고 있느냐. 식구들은 그림인데요. 그러면 10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전경에서 발달하면서 이런 문제 보면 스님이 불교의 진리를 설명하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서 만든 게 이제 시부도입니다. 깨닫는 것을 10개의 단계로 나눠가지고 하는데 시부도 공간에는 이제 손을 비교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요거 그림을 하나 보게 되면 여러분 불교를 아시겠지만 불교에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서가모니부터 아래에 있는 신들, 그 대부분 신들이 어디에 보면 신들이 다 차입을 해요. 신들이죠. 차입을 해왔는데 그거는 여러분 불교를 공부를 하시는데 아실 거고 여기서는 시부터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깨닫는 단계를 10개로 나눠가지고 소화 연관시켜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이제 이 그림인데요. 이거 동자가 뭔가 깨닫고 싶어요. 인생에 대해서 뭘 이렇게 깨닫고 싶은데 이게 찾는 겁니다. 이게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딱 하니까 이 그림의 특징이 뭡니까? 이 동자가 뭘 보고 있습니까? 어떤 보고 있죠? 이게 소가 어떤 거예요? 이 그림에서는 소가 들어가서 바로 뭔가 하면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꼬피를 담았다. 그러죠. 여기서 이제 힌두교에서 소는 굉장히 귀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의 발자국을 잡았다고 하면 뭔가 하면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꼬피를 잡았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소를 찾아놨습니다. 이제. 올라오시는 거가 밑에가 더 편합니다. 자, 여기서 소를 찾았습니다. 근데 소 색깔이 어떻습니까? 소 원래 자기 색깔이죠. 그렇죠? 예? 그럼 뒷모습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깨달음을 모르는 거죠. 그 다음 단계 딱 가게 되면 소가 전체 다 보이죠. 그렇죠? 이제 동자하고 싸웁니다. 이게 바로 뭔가 수행을 하면서 이제 지금 이제 범민에 사유한 등등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단계 보면 소가 반쯤 됩니다. 발은 휘고 발은 원래 색깔이죠. 이제 조금 깨달은 겁니다. 조금 깨달은 겁니다. 제가 이 동작을 보니까 약간 묶고 있죠. 네? 이제 조금 이제 깨달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다 깨달았습니다. 동자가 다 깨달아서 저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죠. 이제 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제 자기는 다 깨달은 겁니다. 집에 들어와서 혼자 앉아서 지금 이제 명상에 잠기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끝납니다. 진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 깨달은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런 그 이야기가 있죠. 늙은 그 할머니가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젊은 스님이 둘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스님은 여기다가 요 살에다가 암자를 지어놓고 공부를 하게 하고 모든 걸 다 해주는다. 한 스님은 여기다가 암자를 지어놓고 공부를 하게 만듭니다. 한 10년 좀 지나가지고 자기 딸을 이 한 스님한테 밥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쪽 스님은 공부를 하는 나한테 여자가 뭐냐 쫓아보냅니다. 비 오는 날 쫓아보냅니다. 왔어요. 다음날 여기 또 비가 막 쏟아지는 날 자기 딸을 또 보냅니다. 근데 이쪽 스님은 뭔가면 춥고 발을 들고 왔어요. 비 맞고 왔잖아요. 꼬닥 안고 잡니다. 이 사람은 여자를 떠난 거예요. 괜찮다는 얘기예요. 안고 자도 아무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쪽에 스님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 여자를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있으면 내가 공부를 못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쪽 암자는 불을 질러서 스님을 쫓아보내고 여기서 계속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성에 빠져 있죠. 뭘 깨달은가? 원입니다. 원. 불교의 모든 진리 원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그 불교 교파지 하나가 옹불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옹불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불교의 꼭 석가모니가 아니라 불교의 그 기본이 원이라는 것을 나타내서 한 것이 이제 원불교. 더 깊이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사진들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동자가 길거리로 나갑니다. 시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입전수수라는데요. 시장으로 나갑니다. 이게 말해서 원효의 성이 뭘까요? 속세의 성, 설씨입니다. 아들이 설총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원효는 여석공주와 부부관계를 막고 아들 낳고 해도 그거는 자기 머릿속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터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시장에 들어가도 이제 나는 더 이상 직거래, 속세에 때를 묻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15도의 끝입니다. 이것을 이제 가지고서, 일반 사람들에게, 민중들에게 불교를 가르치는, 그래서 이제 15도라 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나온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죠. 아주 짧으니까, 값도 한 5,000원 내리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얼마나 이제 벌써 늙었죠, 동자가. 늙거나 젊거나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볼 때는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은 이러면 뭡니까? 벌써 10분 지나갔죠. 이거 모르면 1분이면 끝입니다. 저래봤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요 문을 열고 모시고 좀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 한번 보시죠. 연문을 열고 보세요.